박수 한번 드려. 안녕하세요. 김용만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네. 그 하우스와 홈의 차이를 네. 설명을 해주실 수 하우스와 있겠습니까? 홈. 하우스와 홈의 차이가 뭔가? 예,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네. 금방 떠오르는 게 하우스 하니까 우리 남편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생각이 나고요. 네. 홈은 뭐 저와 저희 아이들 이런 따뜻한 가정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남편 입으로 등기가 된 것은 네. 별로 이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가족이라는 느낌으로는 좀 따뜻해 보고 좋잖아요. 네네. 홈은 스위트홈.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박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그 느낌이 그러니까 홈하면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 네. 그 하우스하면 좀 물리적이고 밋밋한 어떤 네.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우시웅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하우스 하면 왜 우리 모델 하우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뭐가 내 거 아니고 그냥 어떤 공간일 뿐이고 홈 하면 왠지 나의 홈 이런 느낌? 좀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이 네. 저는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도 네. 지금 비슷하긴 하지만 답은 다 달라요, 이렇게. 이게 그 집을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오는 답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가를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우스는 지어서 팔 집, 팔찌. 홈은 지어서 내가 살 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네. 우리가 하우스 말고요. 네. 홈을 어떻게 지어서 사는지를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이야기가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아파트 많이 사시죠? 네. 아파트 집들이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보통, 벽지가 좋네. 실크 벽지야? 아, 맞아. 그죠? 뭐 평수 잘 빠졌네. 잘 빠졌네. 네. 뭐. 이 가구는 어디서 산 거야? 뭐 한샘 거야?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사재 썼네. 네. 그럼 사재 썼다고 하면 기분 나빠. 어. 메이크 안 썼다고요. 네. 그 다음에 싱크대도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했네. 예, 맞아. 맞아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가 주된 네. 얘기가 되죠. 이게 저는 아파트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은 어떤 내용이 돼야 되냐면, 자, 주택 집들이할 때 말이 달라지죠. 네. 아파트하고는 너무 다른 말들이 나오는데요. 저기가 어디야? 뭐 하는 뭐 하는 데야? 뭐 하는 데야? 곳이야? 야, 여기는 바베큐 파티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네. 야, 여기 되게 편하네. 네. 그러면 야, 저기 앞마당이가 상추랑 고추 좀 따와. 주로 이런 얘기들을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 공간이 그 말을 나오게 만드는 네. 거거든요. 이게 저는 행복 집짓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현재 그동안에는 잘 보십시오. 90년대 이쳤는데 현재까지 있는데 대부분 다가 잘 팔리는 집, 싸고 좋은 집, 건강한 집을 얘기했어요. 네. 근데 현재는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집들이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건강한 집. 근데 요즘엔 좀 더 발전을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를 돌봐주는 집을 지어달랍니다. 그게 많이 생각이 변한 것이겠죠. 네. 그럼 나를 돌봐주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 뭐 내가 짓고 싶다서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이 로망이나 꿈으로만 진행이 못 되고 수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집을 지으려면 알아서 지어주려고 그래요. 좀 대부분 다 보면. 알아서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충분히 뭔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 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데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서 지어달라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지어달라고 하면 거꾸로 다니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네. 뭐 어떻게 살아요?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대화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야 이게 실수가 없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네. 알아서 지어줬다가 제가 승관집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절대 알아서 지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구나. 이제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네. 결국은 짓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래 되니까 네. 결국 이렇게 집을 지으면 네. 10년이 늘는다는 거죠. 아. 그 10년이 젊어지려면 네. 내가 원하는 걸 충분하게 얘기 다 해야 됩니다. 맞아. 내가 살 집이니까. 네. 그죠. 그리고 속상한 집 짓기는 재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주세요. 나무로 지어주세요. 아까 통나무집. 네네, 통나무. 통나무로 지어주세요. 라면 실패할 경우가 높습니다. 아. 그게 통나무집 왜 필요한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네. 그 삶을 내용을 내가 그 삶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재료만 갖고 얘기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왠지 재료가 중요할 것 같아서 재료를 먼저 네. 얘기를 하게 네, 되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절대 재료 얘기는 마지막 단계. 아. 먼저 얘기하건데 장소,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할 때는 그 재료 얘기는 절대 하시지 말고요. 아.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내가 바베큐도 하고 싶고요. 네. 친구들 오면 여기서 좀 같이 한 방에 좀 울고도 싶고요. 뭐 빛도 보고 싶고요. 바람도 느끼고 싶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알아먹습니다. 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공간 배열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벽지는 어디 거 써주고 가구는 어디 거 써주고 흙을 써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한단 아. 말이죠. 이래 되면 대부분 다 실패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여기 요게 햇빛기라고 중정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요거하고도 관련됩니다. 네. 습도 관리. 집안에 네. 온도계는 있지만 습도계는 다 없으시죠. 네. 근데 건강하게 실내 생활을 하시려면 우리가 23도 했을 때 실내 습도가 50% 했을 때 가장 쾌적합니다. 근데 그 습도는 중요시 생각 안 하고 네. 가보면 주방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하다가 습도가 많아지면 그대로 나누니까 결국 나중에 결로라고 생기거든, 그게. 물방울 생겨서 날씨가 네. 추우면 그게 곰팡이로 이어져요. 맞아요. 그럼 이미 건강한 집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습도 관리만 잘해도 건강하게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습도계를 꼭 설치를 해서 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예. 건축주하고 현장 기능과 기술 지휘자 이런 설계자하고가 어떤 관계냐 음악으로 보면 건축주는 작사를 다 했다고 보져요. 건축가는 작곡을 하는데 네. 거기 잘 맞는 음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음악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불행지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려면 진짜 하모니가 잘 맞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소통이 기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 기술, 문화적 공감, 씁쓸한 집 짓기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근데 건축을 기술로 집을 지으면 네. 씁쓸한 집 짓기가 되는 거예요. 아, 기계적인. 절대 기술로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100%겠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돈 주고 시키니까 네. 당연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소양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렇게 집을 지어왔기 때문에 네. 불행한 집 짓기하고 집 지으면 10년이 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기술 10%, 아, 완전 반대네요. 네, 문화적 공감, 이게 행복 집 짓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대화, 단어 모든 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미래의 집 짓기다 그죠? 네. 그렇죠. 아. 그래야 네. 나를 아까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치료해주는 아까 치료도 네. 되고 보호해주는 집이 되지 정말. 재료만 갖고 집을 지었다가 오히려 병들게 하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태 건축이라는 것이 딱 와닿지 않았는데 네. 어떤 걸 생태 건축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강연을 통해서. 네, 네.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네. 공감을 통한 집짓기가 생태 집짓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부터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구입하는 단계부터 같이 좀 의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오. 듯하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집보다 땅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아, 집 짓기 우리가 시작은. 또 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땅에서부터 집까지 과정을 충분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진행이 시작하는 네. 것이 행복 집 짓기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강의를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짧게. 네, 예. 집은
절대 크게 짓지 마시고요. 네. 가장 작게 지어서 필요하면 네. 더 중축하면 되잖아요. 어. 근데 처음부터 너무나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세요. 네. 말로는 전부 다 이게 작게 짓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막상 지으면 커지세요. 그러니까 집은 가능하면 최대한 작게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그것도 행복한 집 짓기고 작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예.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예, 자리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네. 예, 많은 분들이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렇게 답답하고 막힌 공간에 지금 네. 살고 계신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예. 듯합니다. 우리 패널 분들 표정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야, 그러니까 그 어느 철학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일생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어떤 주거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개성과 가치와 이 철학을 이렇게 대변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주거 공간을 만드는 거 보니까 하나의 주거 공간의 마술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 하나하나가 그냥 살고 싶다가 아니고 여기 뿌리 내리고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이 홈 네네. 느낌. 그래서 이런 강연을 하다 보면 또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됩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네. 평당 얼마예요? 저도 궁금해서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해요. 저희들이 주로 한 질문 같아서 좀 예. 네.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네. 생각한다. 견적이 맞아야 하니까 네. 또. 네, 그렇죠. 근데 네. 평당 얼마예요? 질문하면 가장 제가 난감해합니다. 아. 왜냐면요. 네. 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네. 어떤 집을 짓겠다 생각도 안 아. 해놓고 평당 얼마에 물어보니까 그렇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네. 나는 이래이래한 집을 짓고 싶은데 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아. 훨씬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정리한 후에 얘기를 네. 해야 되네요. 그렇죠. 예. 네. 아,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사진으로. 네. 또 보고 있으니까, 야, 난 언제 저런 집 살 수 있나? 막 이런 그쵸. 생각도 들면서 네. 진짜 밤에는 별을 보면서 잠들고 아침에는 산새 소리 들으면서 깨고 싶다 이런 생각 간절히 했거든요. 네. 근데 집집마다 다 개성 있고 다 예뻐요. 그런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었던 행복집 19채 중에서 어떤 집이 가장 좀 만족스러우세요? 좀 애착이 가는 집이 있나요? 이거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인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 건축주들은 전부 다 행복집 짓기는 커뮤니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전부 다 할 때마다 이 집이 제일 좋다 그랬는데 우리 집이 제일 다른 좋은데 분들은 이렇게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저는 집으로 그걸 기준을 두지는 않고요. 네. 집을 지을 때 소통이 가장 잘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잘 나왔을 때 소통이 잘 된 집이 나중에 결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네. 역시나. 아니 저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나중에 퇴직하면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 나도 이렇게 저기 자연과 주변에 있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행복집 짓기에 도전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얼마나 되나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행복집 강좌를 오래 했잖아요. 네. 오래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네. 이렇게 듣고 네.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아,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내년에 할 걸 5년 후로 미루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분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은 지금 한 20호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비해 요즘에 부쩍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과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주거를 어떤 짓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에는 그냥 돈 주고 다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어떤 내 집을 진짜 홈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대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다들 또 주택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주택에 살 때 보면 춥고
네. 예, 단열 문제, 그리고 이제 관리의 문제, 뭐 맞아요. 이렇게 뭐 먼저 비가 샌다든지 방수, 뭐 방음, 벌레도 다 해야 이런 되고. 문제 때문에 다들 이제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주택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접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집을 함부로 짓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기준도 있고 기술도 발전해서 아파트에서 편한 만큼 주택도 편안히 다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과거에 네. 주택은 너무 춥고 불편해. 네, 그런 생각.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네. 아까 난방비 얘기했잖아요. 네. 아파트보다 작게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요즘 워낙에 뭐 이게 우리 그 안전 문제, 네. 창들도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좋은 창들이 나와서 그 충분하게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나 과거에 네. 현실을 좀 믿어주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경험으로 주택은 불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세월도 흘렀고 기술도 많이 변했는데. 그렇죠. 그죠? 아하. 생각보다 그렇게 또 관리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예. 그런 집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즘 그렇죠. 집들은. 예. 자, 이렇게 아주 멋진 집들을 소개해 주셨고 네. 집을 열심히 짓고 계신데 예. 가장 궁금한 집이 우리 대표님 사시는 집은 어떤 집일지. 그렇죠. 예. 장난 아닐 다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우리할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집에 제가 살고 있어요. 와, 역시. 어디예요?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받더라고요. 네. 저 빌라 살아요 하니까 다 웃어요. 예? 빌라에 살고 계세요? 전원주택 뭐, 아니고요? 전원주택 초호화 빌라 뭐 이런 거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는 네. 전용 면적 25평짜리. 아니 이렇게 집 잘 아, 지으시는 왜 분이 그러세요? 네. 예. 그런데 저도 좋은 집에 진짜 제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죠. 네. 근데 집사람이 반대를 해서요. 아, 주택에 가는 거. 주택에 가는 거를요. 아직도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득될 때까지. 오늘 방송 보시면 혹시 마음 바꾸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에 사는 그 여유 뭐 이렇게 거를 편리함을 놓치기가 네. 주부들은 맞아요. 사실 네, 좀 쉽지가 그렇거든요. 않은 것 마트 같습니다. 가깝죠, 네. 뭐 카페 가깝죠. 예, 네. 그런 생각 하시는군요. 네. 대표님께서는 행복집 짓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언제가 가장 집을 지으시면서 행복하세요? 집을 지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요. 집 지을 때가 아니라 네. 지어놓고 이제 지속적으로 교류 가잖아요. 네. 집주인이 저한테 집 자랑할 때 그때가 가장 전 행복합니다. 네. 그만큼 소통이 잘 되었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나한테 꼭 맞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진짜. 예, 그렇군요. 이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네. 그래 오늘 방송 보니까 한번 도전해 봄직하다라는 네.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이것만은 꼭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집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려고 생각하면 막상 갈 데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좀 배워야 사실 되죠. 그럼 요즘에는 너무나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을 저때 크게 지을지 말 것, 예. 네. 아, 크게 진짜. 말 네. 것. 그리고 가능하면 네. 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미리 땅 사기 전부터 어떤 건축가 선택이 됐다면 같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짧게. 네,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계 이전에 집 짓기 이전에 간단하게 우리 컨설팅. 네. 우리 그 작은 주택은 주택 컨설팅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네. 컨설팅이라는 걸 앞으로 해보고 싶고요. 왜 그러면 이제 비용 부담 없이 내가 알고 싶은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그래요. 누군가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네. 처음 단계부터 어허. 땅을 구입할 때부터 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중요하네요, 그게. 그래요. 예. 오늘 나에게 꼭 맞는 행복한 집 짓기 좀 네.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많은 강연이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